최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6분 커리어 경력변화 전문가 신원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창업입니다. 창업하면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창직이라는 말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한번 만들어 가겠다. 전에 구본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대 스스로 고용해라. 이런 의미에서의 창업,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주의할 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은 최근에 이런 창업,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로 지원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열정을 한번 좀 세상에 내가 좀 더 젊을 때 머리가 좀 더 빨리 돌아갈 때 한번 내보이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창업 사례 그리고 모의 창업 경진대회 이런 걸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창업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창업의 경력이 있으면은 상당히 가산점을 준다 이런 말들을 좀 보면서 창업을 이렇게 하나의 스펙으로 좀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공계나 아니면은 자연과학대나 이런 쪽에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창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그게 실제로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는 것 이것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창업경진대회 그러면 대학생들이 하는 경우는 어떤 바로 실현 가능한 사업 가능한 아이디어보다는 이렇게 색다른 아이디어를 낸 것에 좀 더 점수를 주거나 이렇게 또 평가를 높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 평생의 업으로 살 수 있겠다. 내가 이걸 한번 세상에 한번 선보이겠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사실 직장인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C테크다, Z테크다, 그리고 셀러던트다 그래가지고 본인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치중을 했다면 보통 직장에서 조직생활 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내가 이 정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거면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차라리 더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경력의 길을 한번 내 스스로 가져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은 고용주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고용주가 없는 거죠. 스스로 내가 고용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네,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급이 없이 월급의 고마움을 잊을 때쯤 보통 창업이 시작된다. 이런 말도 많이 주변에서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 조금 주의할 점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월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이 버티는 기간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월급뿐만 아니라 처음에 계속 일을 하면서 매일 뭔가 열심히 하는데 리턴이라고 하죠.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본인 돈으로 시작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지원을 받았거나 동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금에 좀 여유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창업을 빨리 포기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꾸준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창업이 조금 쉽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 투자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전에 한번 2009년에 창업을 할 때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페이퍼워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공무원분들하고 일해보신 적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양의 페이퍼를 요구한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워크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보통 지원책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막상 3천만 원이 다 나오지 않아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깎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금 자체가 대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보증이나 담보, 그러니까 담보 없이 보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지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돈이 나오는 건지 잘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창업을 도와주시는 분들, 컨설턴트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창업을 통해서 본인이 자립하고 또 업계에서 상당히 잘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지원책에 대한 것들을 딱딱딱 알아서 일정 부분 소개를 해주고 석세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피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정 부분 몫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기술 창업과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계형 창업은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청년들 뭐 닭꼬치 만들게 하고 뭐 떡볶이 만들게 하고 순대 썰게 하고 뭐 청년 창업이다 이렇게 해갖고 뭐 푸드트럭 이런 걸 했었는데 지원 끊기니까 대부분 부도났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생계형 창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생계형 창업보다는 조금 더 젊고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기술 창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 창업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 특허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3년 이상 또는 한 10년 가까이 이 업을 종사하면서 일정 부분 매출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바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큼 활용해서 한번 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사업화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보통 창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1인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인 창업을 하면 장점, 일단 간편하니까 빠르니까 또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잘못되더라도 이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1인 창업을 해서 일을 수행하다 보면요. 내가 이거 직장에서 이거보다 더 버는데 굳이 내가 혼자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너지를 같이 내서 크게 일을 해야지 어떤 이 결과가 나오는데 혼자 일해서 전문성을 쌓는다는 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꽤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꿈을 이루는 데는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1인 창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1인 창업,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쏟아 부으면서 또 새로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사업 얘기를 계속 보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1인 창업을 했을 때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신다면, 창업을 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과정들이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도 이 창업을 준비할 때 한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전 동업을 형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회사 끝나고, 이 테헤란로의 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디벨롭을 하면서 일정 수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모였을 때, 자, 시작합시다 하고 둘이 퇴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턱대고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걸 여러분들 인큐베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실현해도 크게 늦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내용과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